9월 5일 기준으로 KB 통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경기도 걸 보는데 경기도 변동률이 마이너스 0.14%에서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1.4%로 똑같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락폭을 더 키운 것도 아니고 똑같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9월 5일 기준입니다. 여기 9월 12일에서 16일은 추석이라서 쉬었대요. 근데 부동산 원자료는 안 쉬었습니다. 네, 공무원들은 쉬지도 않았나 봐요. 매수 우위 지수, 요게 이제 서울인데 매수 문의가 거의 없고, 예, 지금 요즘 뭐 거래 없죠. 매도자만 관심이 높은 비중. 예, 매도자분들도 이러다가는 이제 거래 포기하죠. 매매 가격 보면은 9월 5일 기준입니다.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어요. 나머지 보게 되면 부산, 춘천, 충주, 원주, 이천 뭐 하면 대부분 다 지방이에요. 수도권에 상승 지역이 없다. 하락률 상위에 보면 여기 화성, 화성이 있고 나머지 세종 뭐 요런데 요런 수원 하락이 대부분 요런데 지금 인천 요런데 빠지고 있죠. 수도권 쪽 많이 빠졌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도 지금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은 없다. 없어요. 그리고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에는 화성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구, 대전, 수원 뭐 이런데 안양, 의왕 이런 데들도 많이 빠지고 있다. 요거 이제 올 전체인데 올해 전체거든요. 1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나중에는 요게 아마 그냥 색깔표로밖에 안 보일 건데 숫자도 중요하지만 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파랗게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파랗죠.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파란 게 더 진해졌어요. 밑에를 보게 되면 그 말인즉슨 안 좋다. 여기 이제 여기가 평택입니다. 여기가 평택. 평택은 마이너스가 여기서 한번 여기 해서 총 4번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매매 증감률. 나머지 지역들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30일부터 내리 마이너스를 찍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내리 마이너스인데 경기도에 비해서 평택은 많이 버텼고요. 그리고 8월 29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14%로 꽤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9월 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03% 마이너스 폭이 좀 줄었지만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느껴지는 거는 거래 자체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다. 이 지표 자체는 그냥 하한가에 급락가까지 해가지고 뭐 하나 거래됐을 때 그게 찍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몇몇 단지들에서 보면 이제 뭐 직거래 뭐 이런 게 찍히기도 하죠.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그래서 그게 이제 실거래가에 찍히고 하는 건데 뭐 거래 자체는 어쨌든 없습니다. 이게 하락기에도요. 급매물이 거래가 찍히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기 때도 상승을 찍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프라는 게 이게 떨어질 때도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찍으면서 가고 상승할 때도 점점점점점점 찍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떨어질 때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점쭉 이런 식으로 찍히고 있거든요. 거래가 없어요. 네. 오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안성은 지금 0.00으로 멈췄어요. 아예 거래가 없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돈을 아무리 싸게 내놔도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자체도 경기도 맨 마지막에 거의 올랐는데 평택, 오산, 안성, 화성 4군데에서 중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는 조금 마음의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미분양도 많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하락 곡선을 그려서요. 뭐 몇 억 떨어진 거는 이제는 뭐 아무거나 클릭해서 봐도 다 몇 억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네. 화성. 네. 근데 화성이 입지적으로 화성이 이제 뭐 이렇게 요거를 이제 SRT라고 보면 화성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오산이 있고 요 밑에 화성 밑에 바로 오산이고 여기 이제 평택이 요렇게 있잖아요. 평택이 물론 여기 고덕이 요렇게 있고 이쪽에 안성이 있고 안성. 그래서 화성 옆에 이제 SK 하이닉스 있고 밑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이쪽으로 배 태워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이쪽으로 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 수출 나가는 거. 반도체
반도체. 요 중간 요런데 여기도 물론 반도체 공장이 있고 요런데 이제 협력업체 단지들 뭐 이런 거 생기고 해가지고 사실 동탄 화성이 그런 그 반도체 관련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물기에 굉장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거고 물론 저금리의 유동성이 많이 함유돼 가지고 올라간 것도 있죠.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어간 지가 한참 됐어요. 10억 넘어간 단지가 한참 됐고 뭐 20억짜리도 있었고요. 예, 뭐 여기에 이제 롯데 뭐 이런 데도 넘었었고 뭐 우포한이라는 아파트들도 동탄에 뭐 10억 넘어갔었죠.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들이. 근데 평택은 어떠냐 이거지. 예, 오산은 규모가 작았고 뭐 중간에 낀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안성도 그렇고 평택은 똑같이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있는데 어떠냐는 거죠. 화성의 동탄에 14억짜리 아파트하고 고덕에 8억짜리 아파트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분양가까지 떨어질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예, 화성이 몇 억이 떨어져도 평택은 거품이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고덕이 8억? 예. 8억이 삼성전자가 있고 더군다나 그 신도시 초창기 더군다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뭔가 부족한 게 없거든요. 교통. 예. 지금 부족한 거는 이제 교육과 주변 환경이 부족한 건데 그것도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는 거고 해가지고 사실 거품이랄 게 없었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동탄이 뭐 15억, 18억 이런 것들이 몇 억씩 떨어졌다고 해도 아직도 동탄에 비하면 싸거든요. 동탄하고 인구 차이가 옛날에는 배가 차이 났었죠. 뭐 평택이 뭐 한 40만이면 동탄은 막 7, 80만 이렇게 가고 했을 때. 지금은 평택이 57만 가까이 되죠. 대도시로 승격도 됐고 동탄이 80만 조금 넘고 이런 상황에서 평택의 인구가 나중에 90만까지 올라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한데 도시계획도 그렇게 잡혀 있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평택이 좋은 거는 뭐 두 번 하면 입 아프죠. 그 상황에서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평택이 좋아질만 한 게 몇 년 안 됐단 말이죠. 한 19년쯤부터 좋아진 거죠. 예, 19년쯤. 그러니까는 19, 20. 근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도 돈이 풀리니까 올라가고 하면서 몇 년 안 올랐는데 그게 거품이냐? 거품이라고 할 게 없다. 평택은 사실상 너무 안 올랐다.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많이 오를 지역이 될 겁니다. 평택은 지금이 이제 좀 너무 비정상적으로 시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꾸 말이 새는데 어쨌든 간에 평택도 지금 하락세를 탔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가 이게 뭐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아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에 남을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6개월 단위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섣불리 뭘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전 법들이 아직도 개정이나 뭐 이런 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예전 그대로인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얘네가 또 민생 신경 안 쓰고 계속 답답해. 예. 자, 화성 어쨌든 그래서 떨어지고 있답니다. 예, 여기 경기 매매 보게 되면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4%, 인천도 마이너스 0.14%, 화성이 마이너스 0.48% 해가지고 여기 하락률 탑5에 올라갔습니다. 4등이네요. 물론 평택, 오산, 안성은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그나마 뭐 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평택은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물론 안성은 뭐 아예 안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안성은 뭐 그 인구도 굉장히 작고 18만 정도밖에 안 되고 거래량도 워낙에 적었던 동네고 더군다나 그 저가 주택 위주로 이제 올라갔던 것들이 그거를 받아줄 사람이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갭 투자 들어갔던 분들이 그 물건을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한 1, 2년 못해도 1, 2년이고 길면 한 3년 이상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싶어요. 차라리 평택이 낫지. 전세 가격도 보게 되면은 전세가는 평택이 올랐답니다. 0.08% 올랐다고 해가지고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올랐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 상으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조금 올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세와 매매의 갭인데 예, 갭이 조금 줄어든다. 평택이 예전에는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요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었는데 매매가가 조금 내려오면서 전세가하고 좀 있으면 만난다. 깡통 조심해라. 예, 요즘은 전세가 깡통이 무서운 거니까 예, 그 갭 투자한 집들은 특히나 예, 보증보험 안 들어놨으면 잠 못 자는 거예요. 보증보험 예, 지금이라도 들어놓을 수 있으면 들어놓으십시오. 전세라면 월세라면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월세는 평택은 아직도 뭐 까먹어봐야 1,000, 2,000, 3,000 정도인데 뭐 그것도 큰 돈이긴 한데 전세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전세는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평택 전세가가 올랐고요. 예,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는 7% 가까이 전년 말 대비로 올랐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요. 하락률에는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없고요. 전년 말 대비에도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세 증감률이라는 건데 지금 전세값도 대부분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평택은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고요. 오산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고요. 안성도 지금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0.00. 네, 0.00으로 변동이 없는 지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요 위에 것까지 하면 넘었죠. 화성은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꼭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팔고 전세도 물론 월세화가 많이 진행되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화성은 아마도 평택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다. 지금 금리가 다음에도 또 더 올라가고 올해 내내 올라가고 하면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는 숨이 턱턱 막힐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내년도 이제 봐야죠. 예, 내년 1분기까지 만약에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서울 쪽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30억짜리가 3억이 떨어져도 그게 이제 한 10% 떨어지긴 한 거지만 거긴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요. 뭐 15억 넘어가는 건 어차피 빚 없이 현금으로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냥 올 현금을 30만 원이 아니라 30억 냈던 분이 3억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타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냥 아파트를 30억짜리를 빚 없이 사신 분이라면 자산이 얼마겠어요? 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겠습니까? 아무런 타격이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강남의 똘똘한 한 채까지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 기사는 공포를 위한 기사인 거죠. 예. 거기는 리그가 다르다니까요. 강남 뭐 그 강남 3구, 4구 뭐 해가지고 그쪽 있죠. 뭐 서초부터 해가지고 요런데 아무런 빚 없이 집을 사셨던 분들이 뭐 3억 떨어지는 게 그게 돈입니까 그분들? 예? 슈퍼카가 더 비싸겠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가 더 비싸겠다. 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카는 사서 키 꽂으면 뭐 몇 천만 원씩 감가되는데 키 한 번 넣어가지고 요즘 키가 아니죠. 예, 스타트 버튼 한 번 누를 때마다 몇 백만 원씩 감가가 될 텐데 키로수가 올라가면서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분들? 예, 근데 뉴스는 이거 뭐 똘똘한 한 채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 사실이니까. 예, 근데 거기랑은 리그가 틀리고요.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게 8억 정도였단 말이에요. 33평이. 예. 그 8억짜리가 지금 7억.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폭은 굉장히 큰데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런 거 주워 먹는 것도 방법이시고 그리고 지금 안중은 미분양이 이미 시작됐고 평택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엄청나게 경쟁률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덕이 요렇게 있잖아요. 세모나게. 예,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삼성전자 요렇게 빼고 2단계 빼고 여기 3단계 빼고 여기 1단계 빼고 뭐 여기 시청자리 빼고 했을 때 요 안에서 이제 막 그 입지별로 좋은 입지 아닌 입지 이제 제가 뷔페집에 가면 이제 가려진다고 한 거 있잖아요. 입맛에 따라서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자리 좋은 자리에 따라서
이제 선별이 시작됐다. 그래서 분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될 거냐? 고덕마저도 아마 조금 경쟁률이 떨어지든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도 평택에 뭐 이쪽 송탄 쪽, 소사벌 쪽, 이쪽 안중 쪽 계신 분들, 고덕에 자리 나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좋아질 거를 대비해서 미리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하고 여기 지제 쪽하고는 버틸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도 가격이 뭐 빠지긴 빠졌죠. 예, 빠지긴 빠져도 다른 지역들에 비하면은 뭐 아직까지도. 그리고 평택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조금 더 수도권 위로 가면은 평택은 아직도 싼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일자리 뭐 평택에 뭐 기사도 나잖아요. 둘이 합쳐서 뭐 삼성전자 거기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 뭐 한 월 1,000만 원 번다고. 물론 뭐 주야는 아니고 이제 뭐 좀 잔업도 하고 좀 일이 좀 고되긴 한데, 예, 그런 분들이 지금 월세나 뭐 이런 걸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되고, 특히나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란 말이죠.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 일단 걷어내야죠. 예, 이미 걷어낼 수 있는 조건은 다 충족됐잖아요. 예, 가격 하락하고 있고 경쟁률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하면은 비조정 지역이 되면서 자동으로 DSR이라든가 이런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요. 자동으로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뭐 그리고 뭐 수도권이라 어차피 해당은 없지만 뭐 지방에 뭐 3억 이하짜리는 시행령으로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한 거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부동산이 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뭐 추경호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떨어져야 된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장에 대한 뭐랄까 말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예, 정책적으로는 지금 제발 좀 천천히 떨어지길 바라면서 하고 있어요. 예,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부동산 값이 뭐 고점 대비 한 40% 떨어진다. 예,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자금 회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행 부도 시작되는 건데 그걸 원하는 국가는 없다. 그리고 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보다 한 10% 정도 떨어져도 경제에 아무런 충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서울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지역들은 대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대출이 없지만 서울은 지금 대출이 없잖아요. 비싼 15억짜리 모여있는 동네는 대출이 없는데 뭘 금리가 오르는 것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분들은 훨씬 더 빨리 단기 적금 상품에 해가지고 이자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쪽만 보고 한 게 아닌가? 조금 더 경기도나 뭐 이런 외곽 지역들 보면은 뒤늦게 올라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깡통 얘기도 나오고 또 금리를 많이 끌어가지고 쓴 집값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또 예전에 9억 초과 되는 집들은 대출도 더 안 해줬거든요. 9억 이하 주택만 대출을 더 해주고 한 것들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대출이 안 나왔던 조건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한 건데 평택만 놓고 본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는 과하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 굉장히 예전에 투자로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굉장한 겁에 질려 있는 것 같다. 더 떨어질 거는 뭐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겁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금 있으면 현금 있는 분들의 잔치죠. 뭐 그분들은 뭐 생각해 보십시오. 고덕의 핵심 지역들, 뭐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급급매로 나오고 그것도 거래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다면 나중에 뭐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계약해가지고 뭐 전세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 같아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세 가격은 올랐다. 나머지 지역들 뭐들은 뭐 오른 데 있고 떨어진 데 있고 그렇습니다. 전세 보면은 평택이 0.08% 올랐다. 평택이 여기 상위 5번째 안에 전세가 상승률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 말인즉슨 평택은 뭐 일하러들 많이 오시는 거죠. 전세를 구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러고 계신 거죠.